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에서 지금 채용 업무 맡고 있는 박진호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20분이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서 제가 최대한 상지대학교 재학생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짧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를 재학하다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여기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졸업 전에 합격을 해가지고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대학교 재학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공공기관에 좀 빠르게 입사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 소개, 채용 성과, 채용제도, FAQ 이렇게 해놨는데 좀 최대한 내용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아마 저희 보건공단이 좀 익숙치가 않을 텐데 이름 그대로 저희 공단은 전국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서울에 있는 중앙보건병원이라든지 9호선 종점이죠. 중앙보건병원이나 여기 원주의 뭐 원주보건요양원 이런 곳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요. 연역은 이렇습니다. 1981년에는 한국원어복지공단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보온이라는 단어가 정립이 안 되었을 시기입니다. 이 보온이라는 단어는 이 원호란 단어에서 이제 좀 뭔가 정신적인 예우를 의미를 가미한 단어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한국보건복지공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건병원과 요양원들을 증축하면서 지금의 공단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본사는 저기 혁신도시 국립공원공단 옆에 소재에 있고 보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건물이 크진 않아요. 기관 정원은 보시면은 이제 7,000명이 넘어갔는데 저희 공단은 이제 좀 보건병원이 메인이다 보니까 본사 정원은 2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특징을 지녔습니다. 기관 조직은 좀 이렇고요. 보시면은 이제 소속 기구에 6개 보건병원, 8개 보건요양원, 위탁병원 관리단, 보건교육연구원, 보건원 등등이 있습니다. 밑에 인원 현황 보시면은 확실히 의사직하고 양무 간호, 보건의공직 비율이 좀 높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주요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6개 보건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병원 규모 좀 이렇습니다. 중앙보건병원 같은 경우에는 천병상 규모예요. 그래서 인프라만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급이고 나머지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은 종합병원, 인천은 그냥 병원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 광주, 부산에는 보건요양병원까지 추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병원 인근 지역,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이런 곳에 요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채용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정규직 채용만 해서 총 681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맨 앞에 이제 사무직 간호직 보이실 거예요. 저 사무직 간호직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채용 직종이고요. 그 외에 아무래도 사업 특성상 병원이나 요양 운영하다 보니까 직종이 많습니다. 보건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간호조무사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 입사하실 수 있는 전공자분들이 뭐 방사선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임상병리학과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무직 간호직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본사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외 직종에 대해서는 각 보건병원이라든지 보건요양원의 채용 공고를 자주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이다 보니까 좀 청년 인턴 관심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본사는 좀 사정상 일반 행정 채용 청년 인턴은 안 뽑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기 병원이나 요양원 쪽 일반 청년 인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청년 인턴 분들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 2% 가점을 드리는데 이 청년 인턴 경력은 저희 공단 어느 소속 기구에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3개월만 해두시면은 저희 공단 입사하실 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저희 공단 채용제도 설명해드리고 인재상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 뽑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인재상이 너무 큰
이의를 안 두셔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채용 직종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중복이 되고, 채용 절차 말씀드릴게요. 정규직 기준입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필기 시험, 온라인 인성 검사, 면접 시험으로 크게 구성이 되고, 저희 공단 특징은 이제 서류 전형에서 적부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거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토익이 몇 점이고 자격증을 뭘 보유하던 간에 모든 사람들이 서류만 내면은 서류를 합격하고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단에 입사를 하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전 당시에 대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졸자도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간호사도 크게 다를 거 없고요. 이제 직종마다 뭐가 다르냐면은 저 필기 시험 과목이 좀 달라져요. 사무직은 NCS랑 전공이랑 한국사 3개 과목을 보고요. 간호직은 간호학. 그 외 직종 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 직종들은 여러분들 그 국시시험 보는 과목을 필기시험 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계약직인데, 저희 공단 계약직은 필기시험이랑 인성검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적부심사를 마치면 바로 이제 면접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공단 전년도 사무직 채용 공고를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공단은 작년에 7월에 43명 규모로 사무직 채용 공고를 실시했고요. 보시면은 공개 경쟁하고 제한 경쟁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고문 보시면은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공개 경쟁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 누구나 응시 가능한 채용 분야를 공개 경쟁을 하고요. 자격증, 토익, 뭐 어떤 하나라도 요건이 걸려 있으면 그걸 이제 제한 경쟁이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고 보실 때 제한 경쟁에 지원하고 싶으시면은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공단 공개 경쟁 작년에 경영 경제 직렬, 법행정 직렬, 재무회계 직렬, 홍보 직렬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경쟁이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지원 자격 요건, 뭐 정년 미만, 결격 사유만 해당 안 되시면 이제 지원 가능하신 거고요. 아까 위에 있었던 제한 경쟁, 사회복지 장애, 사회복지 보호는 장애가 있으시거나 취업 지원 대상자이신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원 자격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공고문 보실 때 이런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서류 심사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무조건 적격, 부적격 심사고요. 다만 이제 지원자 작성하실 때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위반하시면은 저희가 그 한 건당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1점씩 감점을 시키니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서류 제출하실 때 너무 큰 정성을 안 쏟으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서류를 문제없이 제출하시면 이제 필기시험 보러 오시라 이제 연락이 갈 텐데, 필기시험 과목은 저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NCS 전공 한국사. 작년에는 NCS 사신문항 전공 사신문항 한국사 신문항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전공 신문항을 더 늘려가지고 총 100문항으로 보게 할 예정이고요. 물론 검토 중이긴 합니다. NCS 난이도는 중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중급 난이도인데, 아마 올해는 좀 난이도를 꽤 높일 예정이긴 해요. 참고만 하시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범위에서만 쉽게 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한능검 기출 요약집 같은 거 한 번만 읽으시면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난이도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직렬별로 세부 과목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렬 선택하실 때 필기시험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를 꼭 읽어보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직렬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 직렬에 따라서 입사 후 직무가 전혀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경영 경제로 입사하던 법행정으로 입사하던 근무 부서와 직무는 랜덤입니다. 항상. 그래서 필기시험 잘 보시는 걸로 꼭 지원해 주시고요.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저 메뉴에 있는 이제 온라인 인성검사 보러 오라고 연락이 갈 텐데, 저희 공단은 온라인 인성검사로 합부를 결정하지 않고요. 이제 면접시험 참고자료를 쓰는데, 온라인 인성검사는 저희 공단 기준 팁을 좀 드리면은, 저 검사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답변 신뢰성이 좀 중요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인데 앞선 문항에서는 A라고 대답했는데 뒷 문항에서 B라고 대답하면은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면접위원분들한테 넘어갈 테고 그 면접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기 전에 신뢰도가 좀 낮은 응시자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인성검사는 그냥 일관되게 정직하게 응시하시는 걸 저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기한 내 온라인 인성검사를 잘 응시하시면 이제 면접 시험 보러 오시는데 저희 공단이 원래는 2024년까지는 발표 면접이랑 토론 면접이랑 인선 면접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토론 면접을 없애고 상연 면접을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토론 면접이 뭔가 좀 조별 구성 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뀐다는 이제 좀 민원 아닌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상연 면접을 도입을 했고요. 상연 면접은 이제 어떤 면접이냐면 들어오시면은 방 안에 이제 연기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 책상 하나 있을 텐데 책상 위에 가상의 갈등 상황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자랑 그 갈등 상황을 연기하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저 상하 면접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을 보는 거기도 한데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그런 직무 전문성을 보는 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좀 얼마나 절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안을 잘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요. 상하 면접은 좀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게 좀 어렵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면접까지 잘 치르시면은 아래 최종 합격자 결정에 필기 시험 성적 60%와 면접 시험 성적 40%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는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필기 시험 끝나면 리셋하고 면접 시험 점수대로 최종 합격자 결정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허들식이라고 하죠. 허들식으로 변경될 여지가 좀 높으니까 올해 공고는 꼭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 특히 증빙서류 제출 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서류 접수할 때 증빙서류 증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이제 제출하게끔 하는데 이때 여러분의 기재한 사실하고 일치하게 꼭 잘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크게 불이치할 경우 탈락할 수 있으니까 좀 공고문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가점은 다른 공공기관 비슷해요.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기 상지대학교니까 저 이전 지역 이제 가점 있잖아요. 저 이전 지역 이제 가점이라는 거는 줄 수 있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가점이에요. 혁신도시법에서 정의하는 거는 공공기관은 이전 기간 공공기관은 채용 예정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 30%를 이전 지역 인재로 채용하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는 이제 그 30%를 그냥 뽑으면 어차피 30%가 채용이 안 되니까 가점을 줘가지고 아싸리 처음 채용할 때 30% 채우기 위해 가지고 가점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직렬별 채용 인원이 6명 이상인 직렬에 한해서만 저희가 가점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다 뽑고 나니까 30%가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30%를 달성할 때까지 최종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5점 범위 내 탈락자인 이전 지역 인재를 추가 합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이전 지역 인재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마다 많이 달라요. 이렇게 이전 지역 인재끼리 모아서 경쟁시키는 제한 경쟁일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그냥 다 같이 섞어서 응시하되 가점을 주는 공공기관도 있고요. 요거는 그냥 변경 사항인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항상 통상적으로 경영경제 회계 이런 직렬을 뽑아왔는데 올해 저 경영 직렬이 어쩌면은 좀 변동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경영학이라는 문항을 모든 직렬에 한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응시하게 하는 방안을 그냥 내부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 공고만 너무 보시면서 준비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꼭 올해 6월 말쯤에 아마 공고 나갈 거예요. 한 25명에서 30명 범위 내로. 그리고 꼭 공고문을 잘 보시고 필기시험 과목 먼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은 세전 성과급 제외하고 4,200 정도 나올 거고요. 그 외 복리후생으로는 저희 보험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면 50% 감면 가능한데 이게 비급여 항목에서 되게 좀 괜찮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직 이용을 안 해봤는데 그 외 복리후생은 무난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입사에 유리한 대학 학과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종종 들어오는데 사무직 기준으로 학과는 진짜 중요하지가 않아요. 막 미대 출신 분도 계시고 체대 출신도 계시고 그냥 필기 시험 잘 보시고 면접 시험 잘 보시면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합격 가능하시니까요. 학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의무 직종들 있잖아요.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이런 학과들은 당연히 그 면허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학과로 진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입사 준비하실 때 청년 인턴 질의가 굉장히 좀 많아요. 다른 뭐 채용 박람회를 가면은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만 하시고 그 외 시간에는 필기 시험 공부에 몰두를 해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실 거예요. 제 생각에 청년 인턴 경험은 그냥 자기소개서를 좀 내용을 좀 좋게 쓰는 용도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결국에 당락에 갈리는 거는 뭐 서류 심사라든지 필기 시험 점수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인턴에 너무 많은 시간 안 쏟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보훈공단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필기 시험 때 보게 합니다. 사무직에 한해서요. 그래가지고 사무직 준비하실 분들이면은 어차피 한능검 이제 겸사겸사 따실 텐데 한능검 공부하시면서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채용 규모는 사무직은 아마 25명 내외일 것 같고요. 간호직은 작년에 좀 적게 뽑아가지고 뭐 중앙 한 150명, 지방병원 60명씩 해가지고 대략 300명 300명대로 뽑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끝이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지대학교 재학생분이신 분 계시면은 뭐 2학년, 3학년 이때쯤이시면은 학과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공공기관에 좀 뜻이 있으시면은 항상 그 알리오라든지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문을 미리미리 읽어두시면 습관을 가져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 요건은 뭔지를 항상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학기를 하면서 이제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상당히 빨리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문을 항상 좀 자주 찾아보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